요새 연금 이슈로 핫하던데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1. 더 내고 더 받는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뤘다는 등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사실 뉘앙스로 보면 진짜 더 받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죠. 근데 이건 더 내고 더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내는 거 아닌가요? 2,000원 할인해줄 테니까 5,000원 더 내라고 하면 누가 내요? 사실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수개혁은 숫자 비율 등의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의 제도 자체를 뜯어고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제도 개선은 아직 어려우니까 숫자 비율만 조정한 모수개혁부터 하는 거죠. 원래 현재 보험료율은 100만원 벌면 9만원만 내면 되는 건데, 매년 5천원씩 더 내서 2033년엔 100만원 벌면 13만원 내는 거죠. 2.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 평생 국민연금부은 2030 세대가 날벼락이라는 기사를 보고 찾아보았는데요. 2030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이면 수령하는 국민연금으로는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일정한 수익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65세에 월 80만 2천원으로 한 달 먹고 살기 하면 엄청 빠듯하죠. 노후 최소 생활비는 136만 1천원이라는데 80만 2천원은 너무 팍팍할 것 같아요. 게다가 75세는 67만 5천원, 85세에는 56만 9천원이면 정말 힘들죠. 요새 AI가 일자리도 거의 대신하는 판국에 일하는 기간이 줄어 나중에는 이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부담이 큰 건 현재 1020 세대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서야 찾아보고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1020 세대들은 지금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하진 못하니 나중에 크게 억울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된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데요. 국민연금은 30년 뒤 고갈 예정이고 6년 뒤에는 자산을 매각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대충 9%만 내고 40%를 돌려준다고 하면 당연히 언젠가는 적자나기 마련이잖아요. 현재 매일 885억 원, 매년 32조 원이라는 부채가 쌓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길 때 안 내던 돈을 내라니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초기 가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최소로 소득 대체율을 최대로 책정했고, 소득의 3%를 몇 년간 내고 젊을 때 벌던 돈의 70%를 평생 받는 좋은 정책임을 어필했죠. 하지만 수명은 늘고 출산율은 줄어 돈을 내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 계속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쉽게 말해 받는 돈인데, 현재는 40%를 받을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3% 더 많은 43%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높은 비율이고 보험료율을 2배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더 줄여도 여전히 적자라네요. 이에 한연금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어렵더라도 지금보다 더 내야 하고 지금보다 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럴 거면 일찍부터 보험료율을 높였어야 하는 건데 1998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베이비 부머 딱 은퇴하는 시점에 보험료율을 올리냐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집값 상승의 수혜도 기성세대, 연금 수급의 수혜도 기성세대, 대체 욕심이 얼마나 많으신 겁니까? 노약자석 이제 2030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돈 벌어주느라 등골 휘는데? 라는 살벌한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3년 말 기준 적립금이 1036조 원 정도인데요. 찾아보니까 초기 가입자들이 적립금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기성세대가 적립금을 쌓아놓지 않고 완전 부가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보험료율을 더 급격히 올려야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5060 세대들도 많았는데요. 50대이지만 이건 잘못한 것임. 50대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이 앞으로 힘든 삶을 살길 바라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5060 세대입니다. 청년들의 고열과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연금 개혁 반대합니다. 5060 세대들도 2030 세대를 거쳐왔고 2030 세대들도 5060 세대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의견은 거의 없더라고요. 노약자석에 앉을 경제 기반이 약한 5060 세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모든 세대가 합심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정책 결정 주체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강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행진하는 칠레 연금 개혁 반대 시위대나 연금 삭감에 성난 아르헨티나 사람들 등등. 이에 대한민국 청년들도 시위에 참여하고 싶지만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세대 분열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 통합될 기회 같기도 하네요. 3. 혜택이 늘어났다. 정부는 오히려 국민연금의 혜택이 늘어났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군복무 크레딧은 원래 6개월에서 12개월로, 출산 크레딧은 첫째 기준 현행 없음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육군은 총 545일을 복무하고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신생아 돌봄 기간까지 생각해본다면 12개월이라는 기간은 원래 줘야 할 거 절반 주고 그거라도 고마워해라는 의미죠. 사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상황이고 43%든 44%든 너무나 미흡해 노인 빈곤 완화는커녕 예방 효과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적자 상황은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에 기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걷어 조성한 기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수익률이 1% 증가할 때마다 기금 소진이 5년 늦춰진다고 합니다. 198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6.82%였는데요. 작년에는 역대 최고인 운용 수익률 1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7%를 기록한 적도 있기에 마냥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선진국들과의 10년 수익률을 비교한 자료들도 있었는데요. 1위는 캐나다고 우리는 일본보다 1% 낮았었다고 합니다. 이에 캐나다는 정치적 독립 구조로 인해 수익률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거나 연금을 운영하는 인력이 한국보다 6배나 많고 연봉도 15배나 많기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4. 자동 조정 장치가 해결책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자동 조정 장치는 경제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라 개혁 비용을 아낄 수 있고 OECD 회원국 대부분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좋은 걸 왜 안 하지? 얼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더 찾아보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나중엔 월 40만원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네요. 이렇게 숫자 비율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나 단순히 선진국의 방법만을 따라하기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책 내놓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국회의원 전용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국민들이 평가한 좋아요, 싫어요 비율로 월급 정하는 거 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초기라 이런 거 저런 거 재밌는 거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인데 관심 있게 봐주시고 벌써부터 구독해주신 54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주제로 곧 돌아오겠습니다.